안녕하세요. 글쓰기 전도사 한명석입니다. 우리가 글을 쓴다고 하는 것은 설명, 묘사, 서사, 논중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묘사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0살에 처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구본용 변화경영연구소를 접속하면서 50살에 처음으로 읽고 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구 선생님께서 저를 당시에 10,000명 정도한테 보내는 메일 서비스에 필자로 저를 발탁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10,000명에게 메일을 보내는데요. 제가 모처럼 지적으로 그 깨달음을 얻어서 좋아라 쓴 글에는 약속이나 한 듯이 독자들의 반응이 하나도 없고, 반대로 아들이 당시에 군대를 갔다든지 해서 좀 정서적인 면을 드러낸 글에는 10장도 좋고 20장도 좋고 답신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어려서 살아보니까 50살도 어리잖아요. 오만해서 독자들이 지적인 훈련이 안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그 비밀은 우리 뇌에 있었습니다. 자,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쯤 된대요. 이 45억 년을 24시간이라고 이렇게 치환을 해볼 때 그 인류가 출현한 시간은 불과 1분 17초랍니다. 너무나 약소한 시간이지요. 그 중에서도 호모산피엔스가 출현한 시각은 3초가 될까 말까한 시간이라고 하니, 우리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적으로 진화할 시간이 없었어요. 반대로 그 생존에 필요한 뇌가 아직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지요. 어디서 부스럭 소리가 나면 냅다 튀어야 되는 그런 동물적인 뇌, 이런 것을 파충류의 뇌, 도마뱀의 뇌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서를 먼저 움직여야 그 생각이 바뀌는 거지, 반대로 지적인 이야기, 이론적인 접근을 해서 생각을 바꾸어서 마음을 바꾸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정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뇌에 있는 정보를 갖다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쓸 때 최소한 서두에서만이라도,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서두에서만이라도 부드럽고 쉽게 말랑말랑하게 독자의 마음을 좀 열 수 있는 그런 예화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지요. 게다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디지털 문명이 도래했어요. 2006년도에 전 세계에서 발생한 디지털 데이터가 인류 역사상 출간한 문헌의 300만 배랍니다. 어마어마하지요. 이것도 벌써 예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큰 편차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디지털상으로 정보가 흘러 넘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정보는 희소하지도 않고, 정보만으로 사람을 움직이기도 어렵고요. 그 정보를 어떤 스토리에 담아서 전달하느냐, 그게 중요해진 거죠. 예를 들어서 9.11 사태가 생각나는데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 쌍둥이 빌딩을 비행기가 관통하면서 마치 핵이 터진 것 같은 그런 뭉게구름 같은 그 연기가 치솟아서 눈으로 보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장면을 계속 돌려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디지털로 실시간으로 그 사람들이 뉴스를 접하고 있는데, 뒷북으로 육하원칙에 근거한 고전적인 뉴스를 가지고는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도 스토리텔링 뉴스가 그 대세가 되었다고 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스토리를 덧입힌 뉴스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활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역할, 그 상상을 유발시키는 고유의 역할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학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유명한 그 소설론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마크 트웨인이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울었다라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을 무대에 올려서 울게 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울었다라고 말하면 너무 간단하고 설명이고, 그걸로 해서 어떤 것도 우리가 어떤 감정도 불러일으킬 수가 없지만, 또 우는 모습에도 100사람, 1000사람의 모습이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 손녀 같으면
그 구슬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도 손에 옥수수라도 있으면 그 옥수수를 또 한 입 먹고 또 울고 한 입 먹고 또 울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또 조인성의 그 발리에서 생긴 일의 유명한 장면, 이러고 우는 그 주먹을 손에 놓고 울음을 참는 그런 울음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백인백색, 천인천색의 그 우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독자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점점 묘사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행기를 주로 쓰는 분이 있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어디에 가서 뭐를 하고 뭐를 먹었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는 독자에게 다가설 수가 없지요. 그 AI에게 질문 하나만 던지면 어느 지역에서 2박 3일 동안 일정 짜줘 하면 좌르륵 일정이 나오는 시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기분으로 거기에 가서 그 어떤 체험을 하면서 나의 이전 기억 중에서 어떤 것을 불러일으켰으며, 그리고 나서도 나에게 그 체험과 그 여행이 어떤 감성을 불러일으켰는지 내 마음, 나의 고유한 것을 좀 더 많이 보여주어야 하는 거지요. 그 설명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폐단이 하나 더 있는데요. 설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자잘한 개수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독자는 어느 지점에서 감정이입을 해야 하는지 좀 망설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글 한 편에 두 가지도 말고 한 가지만 잡아서 그걸 자세하게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독자를 초대를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독자가 훨씬 내 글에 함께 하기가 쉽습니다. 또 우리는 점점 글을 쓴다는 것은 묘사를 연습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글쓰기 책마다 나오는 단골 표현 중에 설명과 묘사의 차이를 알면 이미 작가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냥 어렵지만은 않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슬라이스 기억하시죠? 누군가의 몸짓, 어딘가의 풍경, 내가 했던 체험을 잘게 나누어서 그 독자도 같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묘사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고 해요. 그 잘게 나누어진 관찰에 의거해서 그 독자에게 전달하는 건 똑같은데, 그 표현이 건조하면 설명, 표현이 수려하면 묘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설명 묘사라는 말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 우리가 따라하기 좋은 그런 만만한 그 묘사, 설명 묘사일지 묘사일지 그 구절 하나 러셀 베이커의 성장에서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